네, 그리고 네. 마이크가 되나요? 네. 예,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그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대광고 교사셨고요. KBS 역사저널 그날에 출연하셔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최태성 선생님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 문화부 선임 기자이신 한승동 기자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베스트셀러죠. 100년 동안의 침묵 작가이신 박정선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청년 대표입니다. 역사에 관심 많은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졸업 정양원님. 네. 네, 그럼 마이크를 주진호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다들 앉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의 주진호 교수라고 하고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이렇게 사회의 역할을 맡게 됐는데 오늘 뭐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일단 두 분 우리 역사학계 원로 선생님이신 이만열 교수님 그리고 한시준 교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를 바탕으로 하고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시각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개 이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지연이 되잖아요. 원래 그 일정보다 지연이 되는데 끝나는 시간은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진행하는 동안 여러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시되 가급적 좀 너무 한 번에 다 길게는 좀 하지 마시고 서로 이야기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호흡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가급적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청중분들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의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시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페이스북을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것도 토요일 날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저를 지목하셔서 질문이라고 할까요? 제 의견을 물어보신 적이 있었고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며칠 후에 이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자리를 이제 한번 마련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아프리카 콩고의 국립박물관을 지금 지어주는 우리나라 코이카 사업으로 거기에 제가 이제 피행을 맡고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표 의원께서 각자 다 이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다시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자 소개의 순서에 따라서 좀 어떤 특별한 주제를 꼭 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 두 분들 말씀을 다 아마 들으셨을 것이고 또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분씩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 좀 집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나눠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최태성 선생님은 뭐 여러분들 많이 요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시죠. 대강고등학교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나오셔서 여러 방송이라든가 이러닝 이런 여러 가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최태성 선생님의 말씀부터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게 국회에는 처음 오니까 전 구경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 진짜 이런 시간이 왜 없지? 라고 이제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작년에 지금 이제 전 역사저널 그날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 역사저널 그날 팀에서 2019년까지 우리는 버텨야 된다. 이 프로그램이 폐지돼서는 안 된다. 왜? 2019년에 우리가 대미를 장식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100주년 되는 해가 2019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무조건 버텨야 된다. 라며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혹시 개그맨 이윤석 씨 아시죠? 네, 그 이윤석 씨랑 그 상하이에 그 촬영을 갔었어요. 왜냐면 임시정부 루트길을 찾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갔었어요. 몇 개월 전에 갔었는데 중국에 가니까 그 임시정부 기념관들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이윤석 씨는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딱 보고 나오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태성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임시정부 기념관이 어딨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없어. 하니까 너무 황당해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중국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냐? 응, 없어. 그다음부터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야,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 우리 지금 아까도 지금 바지자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출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 하나조차 없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더니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뭐 건립위원회인가요? 뭐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뭐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뭐가 막 돌아가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왠지 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근데 보니까 그게 정부 사이트도 아니고. 아, 그래서 야, 이게 2019년 이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거야? 이거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아,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하나 보다. 그리고 정말 다행이다. 근데 이거 누가 이거 하는 거예요? 저 연구소에 물어봤더니 표창원 의원이라고. 아, 이래서 인기가 많나 보구나. 뭔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도 저는 국회의원들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기대가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일단 서두 한번 얘기하고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방송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감각이 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하승동 기자님은 한겨레 신문에 오래 계셨고요. 특히 그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글들을 그동안에 많이 써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기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제가 두 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거 저 같은 사람은 더 드릴 말씀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앞서가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제안이라고 그럴까 하는 그런 걸 그래도 좀 나왔으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광화문을 그런 어떤 기념 장소로 하는 걸로 저도 전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은 용산은 어떠한가? 용산이라는 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 일제 기지도 거기 있었고 그다음에 미군 기지가 지금 있고 지금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다 이전한다고 하지만 또 일부는 가지 않겠다고 하고 저는 용산 미군 기지 자리 지금 남아 있는 미군 기지를 다 몰아내고 그 자리에 기념관을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광화문 쪽에 어떤 기념비라든가 기념탑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광화문에 있어야겠지만 동상이라든가 기념관이나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장소가 좀 필요한 어떤 그런 묘지 같은 거는 용산이라고 하는 외세의 우리 한반도 침략의 가장 어떤 상징적인 장소일 수도 있는 용산에 지금 미군 기지를 저는 잔류하지 않고 다 몰아내고 그 자리에 그걸 건립하는 일종의 그 국민적 운동이라도 벌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한시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남북의 어떤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할까요? 저는 이 임시정부 100년 기념이면 당연히 한반도 전체가 돼야 되고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그러니까 정통성 아까 한시중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all or nothing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남쪽이 정통성을 가진 북쪽에는 정통성이 없고 북쪽에 정통성을 주면 남쪽이 정통성이 없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금 구도가 그렇게 상호모순적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저는 그 분단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분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각자 들어선 남북의 정권이 이게 그때 남쪽은 어떻게 보면은 북쪽이 그 자기 정통으로 삼고 있는 아까 빨치산 게릴라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동북 항일연군 같은 북이 자기 역사의 어떤 그 중심으로 잡고 있는 그걸 남쪽에서는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세력들이 말하자면 간도 특설대 출신이라든가 옛날에 일본 관동군 출신들이 남쪽에 와서 그 사실은 정권도 잡고 군대도 만들고 경찰도 만들고 다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양쪽은 그 이렇게 예를 들면은 4.19나 촛불혁명에 의해서 어떤 일어난 그렇게 민중혁명에 의해서 어떤 정권이 교체되거나 그랬다면은 달라졌을 텐데 그러니까 각자 정통성 어떻게 보면은 반쪽이 정통성을 가진 자들 서로가 서로를 부정해야만 자기 정당성이 성립이 되는 그런 세력들이 남북 모두에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쟁만 하지 않았나. 근데 지금 임시정부 100년이면은 그 때를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북의 정통성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울러서 남북 모두 북쪽도 인정해주고 남쪽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북쪽의 어떤 항일 무장투쟁이라든가 동북 한일 연구도 인정하고 남쪽의 임시정부 전통과 역사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타협의 여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임시정부 100년 기념은 남북 공동으로 하도록 설사 안 되더라도 그걸 목표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 임시정부 가장 좋은 형태는 그 임시정부를 서울에 만들어서 남북 모두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해외 동포들도 참여하는 그 자리 그런 식이 되었으면 딱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 박정선 작가님 지금 아까 말씀 있었지만 100년 동안의 침묵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회영 집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쓰신 소설이죠. 그 소설의 작가이시고요. 박정선 작가님께서 오늘 말씀 들으신 걸 참고하시면서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뜻깊은 이런 행사에 스타 작가가 아닙니다. 전 그런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표창원 의원님은 이름값을 하신다. 표창 받을 분이다. 어떤 분이 창원이 고향인 것 같다고 해서 그런가 창원표신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예, 정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이제 우당유행 선생 그 일대기를 일종의 정기 소설이죠. 이걸 쓰기 전에 한국 기독교 100년사 개교회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사를 또 50년사를 학교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3.1운동에 대한 만세운동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하면서 교사나 뭐 학교사나 이런 건 또 별개로 치고 문학이란 건 일종의 피부로 와 닿는 그러니까 역사 소설이면 그거를 이제 팩션 소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소설은 이제 잠자고 있는 역사를 그러니까 운동이 없죠. 이걸 이제 생물로 살려내는 거죠. 피부에 와닿게 현실처럼 과거를 현실로 당겨놓는 거 이런 거에서 제가 3.1운동을 체험을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고 두 주먹을 부르르 떨기도 했고 이랬는데 오늘 와서 두 분 교수님 발제를 듣고
물론 발제를 미리 받았습니다. 패널들은 봤죠. 읽으면서 내 자신 너무나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난 정말 표피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생각했구나. 엉터리였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국 1919년 1919 너무나 좋아요. 애우기도 좋고. 이 1919를 우리가 어떻게 피부화할 건가, 뼛속으로 심을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줄곧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시중 교수님 발제문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그 국민적 관심을 역사 전문가 또 이쪽으로 있는 분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만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더라.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민중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이만열 교수님 발제에서 저 공감하는 바가 아주 이제 큽니다. 1번에서 5번까지 제안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우리 일반 국민이 해야 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와 우리 민과 정부가 같이 합심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제가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3.1 운동 참가 인물 조사가 선행돼야 된다. 참가 인물 이미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구전으로 전에 내려온 거를 이걸 채집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문학인으로서 이제 문학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학 통사를 보면요. 한국 문단사에 기가 막히게도 3.1 운동에 대한 문학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국문학계 학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비평가들이 평론가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이럴 수가. 정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1919년 만세운동 나고 나서 이제 그 일제가 우리한테 유화 정책을 잠시 하죠. 그건 10여 년간 했습니다. 이랬을 때 1920년대부터 문학지가 약 한 60종인가가 등록이 돼요. 그렇게 우죽순처럼 막 생기죠. 동아일보도 그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왜 3.1 운동에 대한 관련된 문학은 빠졌는지 이걸 정말 그때 당시 문인들이 어떤 정신으로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문단에서 또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만열 교수님의 이 조사하자는 거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문학도 100주년 기념 이제 사업에서 공모를 벌였으면 좋겠다. 이게 건국이 1919년이라는 거를 국민에게 심어줄 그 운동도 되고요. 아울러서 문집을 이걸 공모를 해서 문학은 문학대로 채집은 채집대로 그 구전으로 내려온 그 조상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또는 뭐 누구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 이런 것들을 채집을 해서 문집을 엮어서 내놓으면 그 국민적 관심을 한층 당겨올 것이 아닌가. 초중고 이런 학교들도 이 공모를 내서 관심을 끌어들이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대한민국 청년을 대표해서 카이스트에서 수리과학부를 졸업했다고 제가 이 양력을 전달받았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이번에도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랑 같이 같이 여행을 같이 함께 다녀온 걸로 제가 아까 전해 들었는데 한번 그 청년의 입장에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냥 카이스트 졸업생이라고 해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이미 주신 대로 역사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또 이공계 분야를 공부해 왔지만 뭐 어릴 적부터 좀 애국심이 크고 국립인복에 증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그래서 좀 역사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나름 뭐 지금은 소멸이 돼서 안타깝지만 카이스트에 없던 뭐 역사 동아리를 만들어서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알리자 뭐 이런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 주셨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그 독립정신탑사단 4년 전엔 일본으로 갔었고 최근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중국으로 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가서 많은 걸 배우고 되게 느꼈는데 중국에는 그렇게 아까 뭐 교수님들 발제에서도 나왔듯이 중국에는 되게 기념하는 게 오히려 많은데 우리는 우리의 독립운동이나 그런 임시정부 관련해서 기념하는 게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들었고 또 특히 이번에 갔던 데가 서안이랑 뭐 다른 여러 지역이었는데 서안에서 광복군 훈련지대나 그런 걸 보면서 좀 느낀 게 이렇게 힘들게 훈련하고 또 다 그때 자기 밥도 먹기 힘들었는데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도 우리가 임시정부나 광복군 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내에서 너무 기념을 못 해드리는 게 참 죄송스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기념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육에 있어서도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는데 사실 임시정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인식이 잘 그 중요성의 인식이 크다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교육에 있어서도 크다고 보는데 그냥 제 뭐 교과서로 배운 거로는 기억이 많이 희미해졌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이 그냥 단순히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과 그냥 뭐 병존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 되게 중요하게 어떤 큰 역할을 했다고 부각은 하지 않고 그냥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 중에 하나 정도로 되게 서술을 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쉬운 것 같고 또 뭐 기념 여러 사업도 지금 2년밖에 이제 100주년이 안 남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어떤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뭐 광복군 창설 100주년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복 100주년 이런 것을 나중에 또 기념을 해야 하는 그런 청년인 만큼 또 좋은 얘기 더 나누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네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사실 우리 오늘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2년도 안 남았는데 여태까지 너무 준비가 소홀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지난 정권까지 거의 9년, 10년에 걸쳐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여기 저 뭐 보훈처에서 아까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뭐 그건 잘 아시잖아요. 말하자면 이번에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우리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고 그것을 제대로 재평가하고 또 그것을 위한 기념사업을 제대로 한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최근에 다시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노력하고 문제 제기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없었던 가장 큰 이유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빨리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문제 의식들을 공유하면서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100년이나 99년이나 101년이나 사실 그게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이라는 뭐 하나하나 쌓이다 뭐 언젠가 되는 한 해에 불과한 것이지 100년이어야만 우리가 뭐 기념을 크게 할 수 있고 101년에는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제 뭐 최태성 선생님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기념 시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의식을 말씀해 주셨고
한 기자님께서는 그 위치 뭐 한미운동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그 시설을 뭐 용산이라고 하는 것도 뭐 지역을 제안도 해주셨고 그리고 나가서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기념 사업에 대한 어떤 전망 말하자면 이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서로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가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귀중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 작가님께서는 역사뿐만 아니라 문학 쪽에서의 어떤 3.1운동에 대한 그런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우리 정 선생님께서는 그 청년으로서 뭐 현지에 그 직접 가서 체험하면서 느꼈던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방향을 잘 잡아서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지금 넘기기 전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광화문 앞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의 관장은 소위 얘기해서 뉴라이트 정치학자들이 계속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거기를 역사학자들이 외면하죠. 역사학자들은 거의 가보지도 않고 교사들도 역사 교사들도 거의 외면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박물관은 그거 여러분 아시지만 그게 원래 건국기념관으로 원래 처음에 계획됐던 거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국기념관이라는 것은 1948년을 기념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우리 여러 가지 문제의식의 확장을 통해서 예를 들면 1919년부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제대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새로 뭔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시설을 제대로 그 의미 부여를 하고 찾아내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또 이 사회자가 너무 또 말이 많으면 또 안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꼭 제가 이제 순서대로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말씀을 먼저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먼저 하셔도 좋고 없으시면 그냥 최 선생님이 그냥 먼저 다시 이야기를 좀 아까 못하신 얘기 있으시면 좀 보충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네, 그냥 제가 할게요. 아까는 좀 문제 제기 차원에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실 이제 100이나 100일이나 뭐 중요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1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한민국 100년 이게 이 100년이라는 숫자가 오려면 또 1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100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저는 사실 이 사업은 이제 각인과 확산이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입니다. 연호를 쓴다면 대한민국 1년이고요. 내년이 그렇다면 대한민국 100년이 되는 해가 되는 거죠. 만약 연호를 쓴다면. 그리고 이제 2019년이 100주년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에 대한민국 100년 사업을 저는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0년이라는 그 기회를 놓치면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국민들한테 이게 각인될 수 있는 좋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2019년이 아니라 저는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되어서 그게 2019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에 이제 그 서울시 아까 오셨는데 서울시 주관으로 그 대한제국 13년 길이 열려요. 저쪽 덕수궁 쪽으로 해서 중심으로 열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대한제국 13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대한제국 그 군주권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민국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단계라면 저는 대한민국 100년 길도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목 앞엔 대한민국 100년이라는 왜냐하면 이게 이후에 있을 논쟁을 어느 정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뭐 대한민국 100년 길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 기념관 그 내년에 사실은 이제 뭐 이 전 국민들이 좀 이렇게 참여하려면 공모전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100년 공모전. 그러니까 2019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젊은 학생들, 젊은 그 대학생들이나 뭐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과 기회를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아까 기념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기념관은 뭐 제가 아까 이렇게 읽어보니까 만들어지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물론 정부 주도의 어떤 그런 그 지원금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100년 뭐 펀딩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는 벽돌 안에 자기 이름 좀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 왜냐하면 잃어버린 역사를 자기의 있던 그 뭐 돈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름을 통해서 복원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의 길도 좀 열어주면 의미 있지 않을까. 사라진 역사를 좀 희미해진 역사를 좀 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펀딩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대한민국 100년 뭐 홍보대사. 왜냐면 이제 좀 젊은 감각들이 필요하니까 연예인들 좀 이렇게 많이 섭외를 해가지고 그 홍보대사 역할을 하면서 직접 그 펀딩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일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세부적인 어떤 일들을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 좀 내년부터 저는 대한민국 100년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시작해야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사실 지금 그 동안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정부의 지원, 정부의 결정이 있어야만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방식은 좀 이제는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말하자면 명망가들 중심의 어떤 그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이제 앞으로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한 기자님? 네.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걸 약간 더 강조하는 그런 맥락에서 저 3.1 운동이 어쨌든 국권을 뺏겼고 영토 주권 다 뺏겼는데 이제 완전히 거기서 회복한다는 거는 말하자면 뺏긴 주권 3.1 운동 의미를 얘기할 때 아까 제국에서 이제 민국 시대로 넘어온 거 이렇게 민중 주권 시대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그 일본에게 유린당한 강탈당한 국토를 다시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되찾는 것 등등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지금 100년이 돼도 제 생각에는 그 3.1 운동 100년 전에 그 소망과 꿈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그것 역시 향후에 우리의 또 100년의 목표이자 앞으로의 목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남북 공동 행사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정통성 문제 때문에 남북이 따로 이렇게 갈린다면 틀림없이 아까 걱정하셨듯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도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남은 북의 체제의 근원인 예컨대 예전에 동북항일연구를 비롯한 어떤 무장 독립투쟁이나 그런 어떤 발치산 투쟁을 충분히 인정해야 되고 예전에 남쪽 그거를 말하면 그런 세력들을 두드려 잡고 죽이는 걸 목표로 했던 예컨대 간도특설대라든가 이런 일제 관동군 체제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정부를 수립하고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비극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이미 60년, 70년이 지난 이 시기에 100년이 정말 3.1 운동이면 100년이 되는 이 시기까지 그런 어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똑같이 어떤 그런 분리와 대립의 길로 간다는 건 그것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따라서 당연히 3.1 운동 100년 기념도 당장이 그게 안 된다고 하도록 그걸 지향하는 쪽으로 그거는 남북 대화라든가 남북 화해 쪽으로 기본적으로 가고 쌍방 체제를 인정한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외세 간섭이라는 관점에서도 본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아까 제가 주한 미군 기지도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서울 한복판에 외국 기지가 그야말로 뭐 일제 시대부터 시험 100년도 넘게 아직 버티고 있고 그리고 뭐 도저히 떠날 기미도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현대 현실 문제와 다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3.1 운동 그 100년 기념을 하면서 뭐 사드 문제를 정면 그 항목으로 넣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맥락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덧붙인다면 예를 들면 아까 저 표창 의원께서 초도에 말씀하셨는데 그 1919년 3.1 운동이 5.4 운동이라든가 인도 그런 운동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저도 제가 본 책에서 보면은 뭐 굉장한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로 그래서 어떤 그런 국제 학술 회의 같은 것도 3.1 운동과 5.4 운동과 인도 민족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도 한번 기회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3.1 운동의 그 주요 계기 같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흔히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로 그 불과 2년 전에 일어났던 그 볼셰비키 혁명, 1917년의 사회주의 혁명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남북의 대립 관계 서로 금기시하는 그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체도 이미 벗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따라서 그쪽 부분도 충분히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1919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서로 혹은 서로 상호. 그거는 5.4 운동하고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70주년 기념 사업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가장 좀 크게 있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80년대였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했던 거죠. 80주년 6월 항쟁 이후의 분위기 속에서 70년 기념 사업으로 그 당시 최초로 그 당시 뭐 소장학자들이 한국 역사 연구에 만들었을 때 그런 이제 책도 내고 여러 가지 기념 사업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60주년 때도 매년 있었어요. 60주년, 50주년 있었지만 좀 이렇게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이 확산됐던 것은 그때였던 것 같고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뭐 5.4 운동이라든가 뭐 인도의 뭐 스와라지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의 연관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사실은 3.1 운동 전문 연구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그 얘기하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이것을 일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만의 어떤 일종의 분단적인 어떤 시각이 아니라 이 통일지향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태성 선생님이 아까는 이제 몸을 좀 푸는 거였고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칼을 빼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이만열 교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전에 보면 대체로 이렇게 총론적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떤 대안이 뭔데? 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구체적인 걸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그 제안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100년이라고 하는 것과 또 100주년이라는 것이 또 1년이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고민하면서 해나가는 사실은 뭐 100주년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취지신 것 같고요. 어떻게 박 작가님께서 아까 못하신 말씀이나 좀 보충하신 말씀 해주시죠. 우리는 정말 만대에 잊지 못할 만세를 2번 불렀지 않습니까? 한 번은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한 번은 국가를 이제 내 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서 두 시점에서 만세를 불렀는데 여기에는 이제 재차 거듭 말하거니와 건국이라는 이 개념, 어떻게 한 민족이 한 국가 국민이 자기 나라 그 건국 시점을 이렇게 말하자면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근대 이후로 보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논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이건 지금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 관심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뭐 지식의 유무를 따질 필요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무식한 계층의 생각이 더 무섭습니다. 한번 거기 세뇌되면 도무지 그 합리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으로 빠지는 이런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이거를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3일 학교를 좀 물론 이런 뭐 재단 학교가 아니라 3일 학교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배우고 또 강사도 배출해서 세미나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이만열 교수님 말씀하신 3일 혁명이라고 어떤 이는 부르기도 했다. 어떤 독립지사께서는 부르기도 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거기에서 아주 무릎을 쳤는데요. 동학혁명, 또 촛불혁명 이렇게 이 스토리텔링이 이어진다 이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호칭도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럴 때. 물론 그건 이제 학자들께서 하실 몫이죠. 학자들께서 하실 몫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 3일 학교를 좀 만들어 가지고 배출하고 또 해외 교포들 사회에도 이런 거를 전도를 하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모를 해서 책을 만들어서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이렇게 사업이 돈이 많이 든 것도 아니에요. 자본이 그렇게 사업 자금이 많이 들지 않고도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일본은 와카를 이제 일본 시조 문학인데요. 일본 시조인데 글자가 모두 14자예요. 14자인데 이걸 가지고 해마다 그 대국민적 그 뭡니까 100일장을 합니다. 100일장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네 일본 시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기에 애국심을 담아가지고 표현하고 정치와 민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하는 어느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출연을 많이 하노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건 못하더라도요. 이번에 100년을 맞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사실 100년은 이제 원년으로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년이라는 건 이건 정말 우리는 이제 다 우리 세대는 이제 100년이 이게 마지막이겠죠. 앞으로 이제 또 맞이할 사람들 어떻게 하겠지만 그래서 이 100년을 이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호와 그 시점을 국호에 대한 시점을 반드시 입력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 이상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양원 청년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그 공모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요즘에 SNS가 되게 청년들이 많이 쓰는 거고 또 파급력이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사회에 큰 만큼 SNS를 좀 많이 활용해서 이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특히 더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 참신한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파급되어서 인식이 많이 인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임시정부 관련해서 뭐 2019년은 뭐 몇 주년인가 그거에 대해서 뭐 빈칸을 뚫어놓고 뭐 이제 댓글을 다는 분한테는 뭐 추첨을 통해서 뭐 어떤 상품을 준다 이런 간단한 것만 해도 사실 뭐 상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참여하려고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인식이 제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또 이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차원인데 이건 국가보훈처에서 좀 말씀을 어떻게 관련해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3일로 있긴 하지만 뭐 그게 딱히 국기 개항일이라거나 뭐 법정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글날 같은 경우에도 뭐 국경일이긴 했는데 법정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이제 최근에 그렇게 변했는데 뭐 그런 경우에 되게 청년들이라든가 일반 국민들한테 좀 인식의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글날 같은 경우에도 공휴일로 변하니까 이제 뭐 청년들이나 뭐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아 세종대왕님 뭐 휴일도 주시고 참 자비로우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듯이 만약에 뭐 법정 공휴일로 바뀌거나 한다면 일단 이게 무슨 날이길래 법정 공휴일로 바뀌었을까 이런 그런 의문이나 관심도 더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 내후년이 우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뭐 건국 100주년이구나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국경일 법정 공휴일 관련해서 좀 우리가 어떤 변화를 주면은 그런 건국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뭐 좋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우선 좀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오늘 아까 한시중 교수님 발표에서도 있었고, 뭐 여러 역사학자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일은 4월 13일이 아니라 4월 11일이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굉장히 많이 지금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아니다. 13일이다. 라고 그럼 반론을 얘기하던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반론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매년 또 내년이 되면 또 4월 13일 날 또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좀 빨리 좀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적어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뭐 국경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법정 공휴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날짜 찾아서 그날을 기념일로 하자.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건국절이라는 말을 처음 이제 소위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기를 해서 8월 15일을 그러니까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기념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번에 국정교과서가 굉장히 뜨거운 논란을 벌였다가 사실은 이제 완전히 지금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때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수립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결국은 나중에 교육부도 후퇴를 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고 써도 된다라고 지금 후퇴를 한 상태지만 이번에 이제 어저께 발표가 됐지만 새로운 이제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이 생길 때는 대한민국의 수립이란 말은 이제는 사라질 겁니다.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박 작가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말씀이신데 도대체 1919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됐는데 그거를 왜 1948년으로 봐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뭐 임시정부란 말보다는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임시정부인 거잖아요. 왜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는데 임시정부를 더 부각시켜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표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고 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천절이 건국절 아니냐?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수립일이라는 것은 그걸 개천절로 가면 안 되죠. 개천절은 우리 어떻게 보면 민족, 한민족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국이다 이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한 거라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수립된 것을 기념하는 날은 개천절과는 좀 다른 날이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4월 11일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논의가 앞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그걸 예를 들면 건국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좀 의미가 너무 좀 강하다고 싶으면 뭐 대한민국의 수립일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은 이제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4월 11일 날
공율되는 거 아닌가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SNS상에서 아마 거기까지 가려면 좀 더 아마 시간이 더 갈 것 같지만 일단은 좀 쉬운 거라도 그렇게 크게 어떤 논란을 크게 벌이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라면 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좀 빨리 해주고 또 국회가 또 그걸 좀 푸시를 좀 이렇게 좀 견인도 해주시고 또 학계의 의견을 좀 많이 좀 수렴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특히 이만열 선생님 정말 8순이 이제 다 되셨는데 정말 저희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역사학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제안을 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후배들이 후배 학자뿐만 아니라 정치하시는 분, 관료 이런 분들이 잘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토론자로 나오신 선생님들 말고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지금 객석에 앉으신 분들 가운데서 지금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의견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짧게 그리고 이왕이면은 좀 집약해서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좀 얘기가 좀 남은 시간을 좀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마이크 좀 드리시죠. 예, 저는 그 독립기념관 비상임 이사를 역임하고 있고요. 또 지금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복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진입니다. 오늘 여러 발표자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제 개인적인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선 손동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공원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용산공원이 아직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공원을 3.1혁명공원으로 명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주년 되는 해에 그 용산공원 명명식을 가지면 어떨까? 사실 용산공원은 아까 이제 청나라 얘기를 하시고 일제 얘기를 하셨는데 고려 때는 원나라 군대가 거기서 주둔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선조 말에는 청나라가 거기에 군대를 주둔을 시켰고 또 일제 때는 일본군이 주둔을 했고 미군정 때는 또 이미 팔군이 거기 들어와 있었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지배를 받을 때마다 외국 군대들이 주둔하던 자리가 용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3.1혁명공원으로 명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대단히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그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좀 거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가보면은 전에 거기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해방되기 전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어른들이 약 40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가신 독립운동가들은 약 4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400명 중에서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세워질 당시에 69명인가 그 이름이 밝혀져 가지고 다 자료가 다 불태워지고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을 세웠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그 비석을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철수를 하고 지금은 홍익대학 교수를 시켜가지고 민족의 혼불인가 이래가지고 접시 모양의 것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항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비로 다시 민족의 혼불이란 말을 없애버렸습니다만은 그 비석이 서 있었을 때 2001년도에 고이즈미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현직 총리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생님 죄송한데요. 예.
지금 오늘 주제와 관련된 아니 글쎄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네, 시간이 좀 없으니까. 예예예. 네. 거기에서 그 사죄를 하면서 헌화한 자리입니다. 사진도 다 있습니다. 그때 뭐 동아일보 보면 여러 신문에 다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원을 하고 100주년에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가 사전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그걸 비석을 복원을 하고 그 앞에 고이즈미 총리 실물상을 좀 세워가지고 그 개토 현장의 빌리 브란트 수상 그 효과와 저기 같은 선생님 지금 그 얘기는 네. 지금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랑은 관계가 없는 얘기를 좀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독립운동과 관련이 되기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한 독립운동 얘기입니다. 전체에 대한 이 토론회가 아니고 네. 이거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기념할 거에 대한 근데 토론회니까 좋습니다. 그 얘기는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중에 다른 기회에 하시고 좋습니다. 예, 앞에 하신 얘기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 제가 네. 그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광복회 서울 지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100주년에 그 없어서, 네.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 양해해 얘기는. 주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네, 저 뒤에 계신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뭐 대학에서 학생들은 이제 그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는 뭔가 전문가고 뭔가 또 이렇게 제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뭐 제 교회 다니는 교회가 그 종로구에 있는 뭐 연동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그 상립 3.1 독립선언과 뭐 인수정부 이렇게 수립 어떻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왔는데 뭐 저희 교회 우리나라가 3.1 독립을 선언을 할 때 33인 뭡니까 독립 그 선언 중에서 저희 교회 뭡니까 민족 그 열사들이 16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아까 그 우리 발표자께서 우리 얘기했는데 3.1 독립 기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교육이랄까 그런 어떤 뭐 또 이렇게 뭐 이런 뭐 어떤 기념을 할 수 있는 뭡니까 이때 뭐 시험이랄까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 연동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함정을 해서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는가. 지금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3.1 독립 이 생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이렇게 교육이랄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독립선언서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반 정도밖에 못 외우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걸 그런 걸 계속 이렇게 기념을 해서 만드는 것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좀 이렇게 그걸 사업을 만들어 주시면은 좀 어떻겠는가. 그럼 저도 같이 네. 돕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연동교회에서 한번 좀 모범적인 그런 걸 한번 좀 모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요 앞에 좀 주십시오. 네, 저는 대학생 박형규고요. 제가 아까 말씀 잘 드렸는데 많은 교수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3.1운동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하셨잖아요. 근데 잘 못했던 이유가 아까 한계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정권적인 이유나 그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표창 의원님 같은 분이 좋은 분들이 많이 노력도 해주시고 또 교수님들이 많은 그런 해안들도 대안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는 사질 없이 그런 반대 세력이 더 이상 반대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앞으로도 또 그런 마찰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것인지 아는 분이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뭐 그거를 뭐 대답을 해드린다기보다는 사실 그렇죠. 이미 이번에 뭐 꼭 정권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사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의견을 통해서 이제 국정교과서가 폐기가 된 거죠. 물론 여전히 국정교과서를 찬성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국민 100%가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과거에 국정교과서를 몰아붙일 때 무슨 얘기를 그 당시 국무총리가 했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 99.9%가 편향됐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99.9% 보고 편향이라고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어디까지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생각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그거를 같이 이렇게 동의하고 그거를 또 집행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그거를 거스르고 그야말로 극소수의 생각을 정책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국민적인 반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듯이 뭐 3.1운동이라든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이야기도 예를 들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지, 그걸 예를 들면 소수의 사람들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거는 뭐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이 정부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죠. 물론 촛불을 든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 것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것은 적어도 공감과 소통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고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야말로 그 중에는 뭐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건 못하는 거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누군가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주체가 분명해야 되고 그 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주체를 형성하는데도 거기에 정말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역할, 이런 것들이 검증된 분들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적절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어떤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각자, 그것이 국회면 국회, 정부면 정부, 학계면 학계, 또는 시민이면 시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모여야 정말 우리가 국민적인 어떤 축제로서의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00년을 기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는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거를 좀 이렇게 물꼬를 트고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계기를 표창원 의원께서 마련해 주신 거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뭐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 하실 말씀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원래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좀 개인적으로 해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